와라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19일 오후 7시 1분입니다 비트코인 5,040만원. 비트코인이 오늘도 좀 이렇게 빠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 약 1%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내부적인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그런 이슈보다도 이 외부적인 요인인 FOMC와 결국은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이 현재 좀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거기서 좀 익절을 하고 이 39.6K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때 이 3월 이전으로는 전체적으로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이 과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 과거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알아야 앞으로 이 미래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21년도 5월달에 연준 테이퍼링, 자 이때 FOMC 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은, 자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어떠한 순서로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2013년도와 14년도 그때 연준이 실시를 했던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다. 자, 당시에 2020년도부터 파월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교과서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 방향성으로 조금 암시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21년도 5월달에 올라온 기사인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훨씬 전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 테이퍼링을 하는 중간에 기준금리를 올렸었고, 그때 그 시장의 충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다, 자 금리 인상은 3월에 할 거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이번 연도 말에 할 거다, 테이퍼링을 하는 중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데이터를 교과서 삼아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해 나아갔었고 그때 시장의 충격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과거에 2008년도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지금이랑 동일한 정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 8월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마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이 부동산 버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주고 반응을 했었는지에 대한 영화를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당시의 금융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2008년도 9월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시장의 회복 속도보다 이 투자 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연준에서 유동성을 통해서 돈풀기를 실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유동성을 통해서 소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비는 고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큰 사이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연준에서 풀어들은 이 유동성은 다시 또 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이 시장의 불안감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 시장의 투자로 이렇게 자산을 계속해서 넘기면서 투자 시장에 과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양적 완화 아니면 BBB 법안 이런 식으로 돈풀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 펌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금리 인상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테이퍼링을 하는 것 역시도 결국에는 돈풀기의 연장선입니다. 이 돈풀기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 돈풀기를 줄여나가야겠다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 역시도 이 돈풀기의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보여주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떨어진다, 와 우리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가격 하락폭을 보면은, 자 이때 이렇게 크게 빠져줬는데 나스닥 지수로만 봤을 때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빠져줬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현금화해서 대응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 금리 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이때의 시장 반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대응을 하고 정말 이 저점에서 어쩌면은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그런 평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간이 2월 FOMC 이후에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시기가 좀 언급이 되면은 2월부터 3월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은 괜찮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후부터 양적 긴축까지, 우리가 이 금리 인상 이후에는 지금처럼 저점을 잡아서 우상향하는 그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양적 긴축 전에는 한 번 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자 이때도 보면은 금리 인상부터 이 양적 긴축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봤을 때 이 상승폭이, 자 이때 이 상승 각도가 이 금리 인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각도,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가격 하락폭이 나오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엄청 큰 상승, 엄청 큰 펌핑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력이라고 하는 놈들도 고점에서 이 마지막으로 펌핑을 보여주고 마지막에서 이 털어내는 무빙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 사이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또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이후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의 시장 분위기와 이 시장의 공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파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은 천천히 할게, 공포를 달랜 파월. 자 1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자 이런 식으로 파월이 이 시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과거랑 다르게 이 버냉키는 뭐 발표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뭐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시장에 엄청 큰 충격을 계속 줘왔었는데, 지금의 파월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 사이에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은 저는 현금화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이런 이유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가 이 코로나 빔이 나왔을 때인데, 코로나 빔이 나오고 이때 양적 완화,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얼마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지를 이제 습득이 된 투자자들이 양적 완화가 돈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과열된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양적 긴축은 더 큰 하락폭으로, 이때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리스크만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다시는 안 올 그런 저점을 잡을 수도 있다, 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양적 긴축이랑 금리 인상, 어떻게 과거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얘기를 나눠 드렸는데, 혹시라도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나 더 괜찮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오늘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